네, 안녕하십니까. 깐센클럽 강의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은 쉬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오늘은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그 기관 역시도 매도세를 보이긴 했는데 오히려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까지 대규모의 매도가 나왔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제한된 그런 흐름이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뭐 거래소 지수가 0.6%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긴 했는데 여전히 약간은 종목별로 나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매도가 좀 강하게 떨어진 쪽에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떨어졌죠. 특히 오늘 삼성전자가 한 2.5% 정도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2.5% 하락했기 때문에 전체 지수에 한 0.5%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실제적으로 크게 시장에서 급락이 떨어진 종목도 없었고 크게 올라간 종목도 없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강세 업종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철강 업종이 좀 강세에 띄었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면세점 관련주들, 그러니까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뭐 5년 동안의 그 부분 기간을 이제 10년을 연장을 한 법안이 나온다 이런 쪽이 강세의 배경이 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철강석 가격 그리고 유통 가격이 급등이 나왔다는 부분이 오늘 역시 강세로 나타나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특별하게 어떤 수급이라든지 증시 전체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띠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약세 띠는 업종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는 시장에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 약간 성장주들 관련해서도 요즘 좀 흐름이 약한 모습 인데 이들 종목들로 좀 하락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차익 실현 욕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강세 띄거나 약세 띄거나 이런 흐름으로 오늘 시장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도 장중에 좀 급락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 그러니까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시장에서 또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현재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증시도 결국은 마감을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의 위치가 과연 어떤 위치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고 그 외적으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요 근래 굉장히 강세를 띠는 그 종목들이 있죠.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런 종목들인데 그 종목들에 대해서 왜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한 쪽으로 그렇게 하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주가 지수부터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앞전에 우리가 이런 생각 좀 해야죠. 앞전에는 지수가 1940에서 50이 저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1940이랑 50 가면은 비중 줄여야 된다. 꼭 이렇게 볼 필요 없다는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1940이라든지 50이라는 이 수치 자체가 트레일링 PBR 1.0배. 그러니까 현재 순자산가치 수준이기 때문에 자산가치 수준대에서 돌파가 나오고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과정이 되면은 오히려 저항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증시가 오늘 자체가 이제 밑꼬리를 달면서 반등이 나와서 1940포인트 중반에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인데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왜냐면 앞전에 시장에서 3월 2일 날 갭상승이 나오면서 강세를 띄었던 그 시가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갭상승이 나올 때 추세를 돌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추세를 돌파하는 갭이었기 때문에 이 갭은 돌파 갭으로서 될 수 있으면 안 메우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오늘 지지를 받아준 자리가 추세 돌파하고 추세 지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양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왜 이런 과정이 나오냐면은 앞전에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강세 띄고요. 그 다음에 횡보하고 이번에 강세 띄고 횡보하고 차이가 뭐냐? 21선과의 이격이 발생이 됐을 때 축소하는 과정 그리고 마찬가지로 21선과의 이격이 발생이 됐으니까 역시 축소하는 과정 이렇게 전개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수 하락은 제약이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수보다는 현재는 종목이나 업종이 좀 더 중요한 그런 흐름이지만 여전히 순환 자체가 거의 대부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순환이 못 나온 것이 IT와 자동차 이렇게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숨고르기가 나오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과정이 이번 주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가 있는 뭐 22 통화정책회의라든지 다음 주 있을 FOMC 통화정책회의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냐 또는
4월달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겠죠. 그러니까 3월달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냐 이 부분 같이 체크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급 동향 잠깐 보도록 할게요.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나오긴 했는데 매도 규모가 뭐 950억 크지 않죠. 그러니까 앞전에 외국인 같은 경우 매수가 들어올 때 평균적으로 들어왔던 그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2천억에서 3천억씩 들어왔었는데 오늘 이제 1,000억 정도 매도 나왔다는 거는 뭐 그냥 소화를 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간에서 한 6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기간에 600억 매도는 대부분 중형주 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일부 종목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종목도 있었는데 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매도가 나왔다 정도. 그러니까 기간에서는 오히려 매도가 적게 나왔던 거죠. 그러면 이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앞전에 투신권에서 매도가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나왔었죠. 근데 투신이 보게 되면은 앞전에 이제 11월 달에 투신의 비중이 가장 적었었는데 이때부터 들어왔던 물량의 현재 절반 정도는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펀드 환매 규모가 한 2, 3천억 정도 규모가 나왔는데 실제로 매도한 물량은 8천억 이상 출하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펀드 투신 쪽에서 매도를 더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 과정이 될 때는 투신권도 매도가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조정을 받은 거는 그냥 견조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숨고르기 과정을 이어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오늘 종합주가지수를 가장 하락시킨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이 시총이 높은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하이닉스 그 부분이었는데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기대치 있는 종목들은 그걸로 인해서 올라갔고요. 반대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가 분명히 생긴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개별적인 안 좋은 쪽이 나오면은 차익 실현이 세게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약세였냐? 디램 가격하고 낸드 가격에 대한 전망이 하향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늘 증시에서는 이쪽으로 매도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디램 가격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디램 현물 가격 같은 경우가 이제 빨간 주황색 선인데 지금 어느 정도 가파르게 하락은 마무리되었죠. 근데 가파르게 하락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비수기다라고 하는 시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까지는 반등의 규모가 없다. 그래서 고정 가격 자체도 내려간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디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낸드 같은 경우는 가격의 안정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낸드는 이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더 크게 빠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고정가 자체가 경쟁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캐파 자체가 생산하는 규모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는 그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역시 낸드 가격 역시도 고정가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디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환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은 되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는데 빠르게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그 부분이 현재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디램가가 나중에 올라가는 과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한 구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기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일부 물량을 청산하는 차익 실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굉장히 시장에서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라고 해서 시장에서 다 좋은 거 이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가치주하고 성장주 나눠주기도 하고 대형주 내에서도 중국 구조조정 관련주라든지 이제 업황이 바뀌는 종목들은 오히려 강세를 띠는데 삼성전자는 강세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여전히 약하다가 되는 거고 반대로 그 외적인 종목들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앞전에 보게 되면은 똑같죠. 종합주가지수가 추세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았듯이 오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3월 2일 날 갭으로 돌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앞전에 좁은 박스권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좁은 박스권 마디대를 돌파하고 나서 마디가 하나 나와줬는데 지금 돌파하고 마디 나오고 추가적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자리대에서 추가 하락이 떨어지기보다는 이 라인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하락이 제한적이다. 지수 자체도 하락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투신이 물량을 다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투신 같은 경우는 던질 만큼 다 던져졌다가 되어 있는 거고 외국인들도 아직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거의 매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더 빠지거나 이런 수급의 악재 쪽으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빠르게 돌아갈 가능성도 아직까지 좀 작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나중에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시장에서 강하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면 이제 작년에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거나 그런 과정이 있다면은 그때는 삼성전자가 모멘텀을 받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 세 가지 분야죠.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스마트폰 쪽에서가 사실 이번에 갤럭시 7이 조만간 출시된다 하더라도 기대치가 굉장히 낮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모멘텀이 작은 거고 그 상태에서 반도체 부분 하나를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환율 효과는 확실히 있지만 아까 봤듯이 디램 현물가라든지 그 낸드 가격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바닥을 완전히 만들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정도. 그래도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측면을 본다면은 뭐 추가적으로 지금 위치가 뭐 아주 나쁘다 그런 건 없겠죠. 다만 반등 모멘텀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보도록 할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크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이닉스는 이제 주로 매출이라는 이익 자체가 낸드 쪽보다는 거의 디램에 거의 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물론 디램 가격이 이제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라든지 현재 주가를 볼 때는 여전히 저평가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투자가 지금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뭐 나쁘다 이렇게 볼 건 없는데 시장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앞전에 세경 만들면서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이게 적은 폭이 아닌데 저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15% 이상이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저점 대비 상승은 잘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이 한 6% 정도 나왔는데 하이닉스도 시장 대비했을 때는 아직까지 시장보다는 괜찮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투신권에서 일부 들어왔던 물량들이 있었는데 이 들어왔던 물량이 들어왔던 자리대 대비해서 오늘 하락한 자리대가 10% 이상 아직까지 수익 중이기 때문에 투신권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투신권에서 시장 전체를 다 받아주는 그런 매수를 했다가 이제는 나눠버린다는 거죠. 시장에서 약한 녀석들은 청산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좀 더 비중을 새롭게 잡는 녀석들은 더 진입을 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박스권 마디이기 때문에 박스권 마디의 중간 자리대에서 안착을 못해서 하나가 떨어진 거고 하단 자리를 지지를 해주는 과정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윗자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여전히 뭐 나쁘지 않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똑같습니다. 중간 마디 박스권의 중간 마디를 안착하지 못한다 그때는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고 하단 자리대에서 다시 한번 진입하고 이런 정도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움직이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오늘 이제 강세를 띈 종목들, 그러니까 요 근래 계속 강해요. 강한 것 중에 철강이 굉장히 강한데 오늘 이제 중국에서의 철강석 가격 그리고 유통 가격이 굉장히 크게 급등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사실 철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조 조정의 수혜주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자체를 재평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포스코 자체가 자체적인 구조 조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업황이 돌아가고 이제 주가 회사 자체도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원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포스코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저도 포스코를 앞전에 말씀드릴 때 단기적으로 한 21만 원 정도 이상부터는 거의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형주를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대형주가 계속해서 날아가진 않습니다. 분명히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고 시총 자체가 세기 때문에 한쪽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질 때 그 숨고르기 과정도 상당히 오래 겪어야 되는 건데 포스코라고 보도록 하면은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기간이 앞전에 매집을 상당히 오랜 기간 했었죠. 그리고 매집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 중심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나중에 2차 시세가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는 거는 기간이 사서 올린 것보다는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앞전에 워낙에 많이 파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채우는 그런 과정이 들어오고 모멘텀이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인데 주의할 건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 차트를 보면 하늘색 선호시가 만들어 놓은 선이 이제 이격도입니다. 그러니까 21선과의 이격을 나타낸 건데 이격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앞전에도 이격 자체가 10% 이상 벌었을 때가 숨고리가 들어갔었는데 여기서 바로 하나 나왔죠. 그러면 이번에도 이격이 앞전보다 더 크게 벌어진 상태이고 앞전에 제가 롯데케미칼을 설명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단기 파동이 3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3개 자릿대에서는 고점이 어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멘텀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수급이 받쳐주면은 추가적인 강세는 가능하죠.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 더 위로 갔다가 만약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상승 마디가 3개 나왔으면 조정 마디가 최소 2개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2개가 떨어질 때 이게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한 10% 이상도 빠질 수 있다. 이거를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항상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고점에 팔고 싶어요. 근데 꼭 고점에 판다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신 게 좋고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셨다가 나중에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상승한 날짜 수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조정 날짜 수가 상승 일수의 절반 정도는 최소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줄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고 아직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성수기는 아니라는 점 이걸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죠. 현대중공업도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핫한 그런 종목이 되었는데 현대중공업은 이제 조선주도 전체가 이제 이란에서의 뭐 수주 기대감 그런 것이 있고 업황 자체 역시 돌아간다 이런 부분이죠. 근데 현대중공업도 이제 구조조정 수혜주다 이제 부각이 같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동안의 시장에서 주가가 무너지다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는데 현대중공업은 그나마 포스코보다는 중간에 숨고르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나서 더 강하게 움직이기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저점 대비했을 때를 본다면은 지금 못 들어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점 대비했을 때 지금 40% 이상의 포스코라든지 현대중공업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이격이 크게 벌어졌죠. 그러니까 앞전에도 이격이 벌어지고 나서 기간 조정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격 조정을 받을 때 기간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마찬가지로 지금 파동 자체가 3단 상승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3단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 배경이 되는 것이고 기관에서 역시 계속해서 사고 있고 외국인도 같이 들어오면서 지금 올려준 건데 외국인들이 좀 더 받아줄 가능성도 있지만 기관에서도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현재 이들 종목들이 주도주 역할을 하고 시장에서 아주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간다. 물론 더 가겠죠. 당연히. 그동안에 시장에서 여파를 많이 받고 디스카운트 받다가 재평가 받기 시작하고 업황 돌아간 거 확인하고 나중에 실적까지도 돌아간다 되면은 당연히 더 가야지 맞겠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중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나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조정을 받으니까 해외 증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중국에서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장중에 중국 지수도 한 3% 정도 빠졌다가 결국은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중국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 차트를 보게 되면은 중국 차트는 앞전에도 다 설명을 해드렸죠. 이미 시장에서 빠진 만큼 다 빠지면서 3단 하나 걷고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직전에 고점 라인 때 있죠. 직전에 고점 라인 때 돌파하는 거는 어느 정도 바로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장중에 내려왔다 하더라도 21선 자리대를 지지라인으로 받아줬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중국 관련해서는 향후 전망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 자체가 지금 현재 경제 지표를 볼 때는 현재의 그 흐름에서는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장에서 앞서 작년 그리고 올해 초 계속해서 나타났던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이 강세를 띠는 배경이 뭐냐? 전인대죠. 중국의 전인대.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도 자료를 한번 말씀드릴 때 뭐라 말씀드렸냐면 중국 같은 경우 2월 달까지의 구매자 관리 지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런데 3월 달 이후에 구매자 관리 지수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중국의 전인대 자체가 3월 달 열리고 나서 정체된 기대치가 형성이 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중국은 지금 발표하는 경제 지표보다는 현재 중국의 전인대에서 발표하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더 강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발표했던 수출입 지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출 같은 경우가 이제 예상치가 이제 전월이 한 마이너스 11%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11.5% 정도가 예상치 감소가 나타났었는데 실제로 결과치는 굉장히 안 좋죠.
수출이 한 25% 정도 감소되었고 수입도 마찬가지로 13% 감소되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약화되었다. 그래도 이 부분 역시도 시장에서는 뭡니까?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볼 때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방향, 그 다음에 시장에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중국에서의 수출 지표는 이미 2월달 지난 과거의 모습이고 이때는 시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1월달과 2월달 중반까지는 글로벌 경기 안 좋다, 증시 다 빠진다 이런 것들 다 있었죠. 그래서 그 여파 그대로 받았다 정도 생각하시고 시장에서 중국 증시도 여전히 방향은 위쪽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증시 한번 볼게요. 미증시는 이제 어저께도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최근 미증시에서의 강세를 이끌고 가는 것이 주로 미국에서도 은행주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유가 자체가 어저께 38불대로 올랐었죠. 그러니까 유가도 앞전에 38불에서 현물가 40불까지가 단기적인 상승폭인데 그만큼 다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가가 강세를 띠고 유가가 예전처럼 무너지거나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미 증시도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미증시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똑같죠. 이제 시장에서 바닥 만들고 박스권 돌파 나오고 지지 밟고 상승이 가는데 지금 미증시 특징이 뭐예요? 밑꼬리 달면서 양봉이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이어지죠. 무슨 말입니까?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가 그대로 유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미국에서 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냐? 앞전에 시장에서 이 구간대에서 무너질 때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 증시가 자금이 굉장히 크게 빠진 거죠. 그런데 선진 증시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니까 일부 자금이 서서히 유입되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금은 이미 많이 팔아놨는데 경기가 불안하다, 시장이 안 좋다 이러면서 다 팔아놨죠. 그럼 내려올 때마다 팔았던 물량 일부는 뭐 하겠으며 다시금 매수가 들어오겠죠. 다만 미증시도 예전에 성장주 중심이 아니라 가치주 중심 이쪽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업종과 종목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장 자체는 크게 빠질 자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 파란색으로 써놓은 자리 때가 중요한 가격 라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 때 지지 받는 거 문제 없겠죠. 그리고 21선과 마찬가지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격 조정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폭은 크지 않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이제 기대치가 이제 뭐 이번에 이벤트 특히 목요일날 있을 22 통화정책회의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데 이 기대치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장에서 조정을 먼저 받는 그런 그림이 된다면 나중에 22 결과 나왔을 때 실망감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상했던 수준이네 이렇게 시장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동결이 나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은 올해 잘해봐야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고 그게 또 신흥국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기 전에 주가가 선반영해서 쭉 올라가면은 결과 나올 때는 차익실은 떨어지겠죠. 실망감이 나타나거나 하지만 현재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우리가 조금 길게 볼 때는 지금의 조정은 굉장히 견조한 조정이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 나타났던 조정이 전혀 나쁘지 않은 조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만 많이 올라간 종목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장에서 주도주는 바뀌었죠. 바뀐 상태인데 기존 주도주가 많이 빠졌다가 올라간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의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간의 차이가 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고 어느 정도 주의를 하실 건 주의하시고 비중 조정 하실 건 하시고 또 내려와서 비중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또 채우는 그런 과정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중요한 업종과 종목에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날씨가 또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 내일 꽃샘추위다 이러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요 미세먼지도 많고 하니까 야외 활동 좀 자제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